정부가 내놓은 심야 택시난 대책의 핵심은 밤에 거리로 나오는 기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우선 밤 10시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가까운 거리도 무조건 가도록 강제로 배차를 하는 대신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또 일반 택시나 전기차 택시를 요금이 더 비싼 고급과 대형 승합 택시로 바꿀 수 있게 규제를 풀 방침입니다. 기사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3일에 한 번은 쉬도록 돼 있는 개인 택시 부재를 풀고 법인 택시 기사는 심야 운전 뒤에 회사가 아니라 본인 집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회식이나 접대 이후에 회사 차원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 상대로는 우버나 타다 같은 개인 영업을 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동시에 기존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도심 승객들을 한 번에 태워서 다양한 목적지에 내려주는 방식의 호출형 심야 버스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객 입장에선 우선 심야 택시 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이미 택시 기본 요금과 심야 할증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출료와 택시 등급을 같이 올릴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택시 회사들과 개인 택시 기사들 수입은 늘겠지만 이미 배달이나 퀵 등으로 옮겨간 법인 택시 기사들을 불러들일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서울의 한 택시 회사. 한때 운행 택시가 100대 가까이 됐지만 기사들이 줄면서 40대를 등록 말소하거나 폐차했습니다.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심야 할증 확대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기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월급 체계론 요금 인상분이 기사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2만 원만 벌어도 26일이면 그것도 얼마야? 52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괜찮은 숫자인데 그것이 액면가 그대로 52만 원이 다 나한테 근로자들한테 복수를 오면 아니잖아요, 실제로. 안정적인 월급을 보장한다며 2년 전 전액 관리제, 즉 택시 월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영업 성과와 상관없이 매달 기본급 190만 원을 보장하고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수입은 회사와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기준이 월 435만 원 정도로 높아 월급에 더해 받을 수 있는 초과 수입분은 극히 적은 실정이라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지금 다시 또 올리면은 그만큼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기사들이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현행 월급 체계는 수입 면에서 사실상 예전 산합금 방식보다 나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가 우위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불리하게 협약 체계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개별 회사로 들어가면 더 가관이라는 얘기죠. 떠난 택시기사들을 되돌리려면 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택시 회사의 수입 배분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기준을 주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면허 없이 여객운송 사업을 벌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재작년 2월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타다의 사업 형태가 여객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관상 카카오택시 같은 콜택시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용자가 쏘카로부터 승합차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기 차량 대여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타다 기사는 타다가 이용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함께 알선한 것으로 타다 사업 당시 여객자동차법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설사 타다 서비스가 여객운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란 인식이 있었거나 고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다른 스타트업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2018년 10월 시작한 타다 서비스는 1년 반 만에 170만 명 넘는 회원을 모집하며 호응을 얻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면서 2020년 4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